여러분들, 두 번이나 연기됐던 이 메디톡스와 휴젤의 특허 분쟁이 오늘 결론이 나는데요. 지난 6월에는 이 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 예비 심결을 내렸지만 현재 주가에서는 마치 이 메디톡스가 승소한 것처럼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오랫동안 이 지속됐던 이 특허 분쟁이기 때문에 과연 이 누가 승자가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. 금일 영상에서 과거 특허 소송 사례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 그리고 이 휴젤과 메디톡스 두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슈가 나온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현재 굉장히 말이 많아요. 이 메디톡스 측이 유리하다, 아니면 휴젤 측이 유리하다,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,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란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해요.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종 판결이 나와줘야 우리가 향후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알지 않을까라는 거, 어느 정도 이제 50대 50으로서 좀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있다, 홀짝 게임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휴젤 측이 유리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이 과거 소송 사건과 왜 휴젤이 현재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냐면, 바로 2022년부터 이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이 ITC의 메디톡스의 이 균주 및 공정기술 도용으로 인해서 소송을 걸었고, 이제 와서 좀 마무리 단계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ITC가 뭐냐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서 미국 내에서 특허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현재 이 미국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이 메디톡스가 이런 부분을 좀 소송을 걸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, 왜 이런 소송을 거냐? 2019년부터 이제 메디톡스가 이 톡신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었고,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.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. 하지만 이 휴젤과 대웅제약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재 이 점유율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려고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이 6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ITC 이 예비 심결에서 휴젤은 혐의가 없다라고 채택이 됐는데요. 이 무엇보다 이 최종 결과까지 좀 나와줘야 알 수 있겠지만, 이런 부분에서 현재 휴젤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제 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 337조가 뭐냐면 이 상품 수입과 이 판매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, 이런 부분인데, 여기서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게, 또 이제 메디톡스가 유리하다라고 좀 보는 측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과거의 소송 사례를 우리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메디톡스가 휴젤 말고 다른 기업한테 이제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요. 바로 이 ITC에 소송을 걸었던 기업이 대웅제약이었습니다.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ITC가 메디톡스 편으로 좀 들어주면서,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면서 21개월 동안 미국 나보타, 이 나보타는 이제 대웅제약의 톡신입니다.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, 민사 1심 승소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휴젤의 이런 소송 관련해서 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현재 이 대웅제약하고는 민사 2심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는 이유가, 네, 좀 아무래도 이 휴젤에 좀 대응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현재 휴젤이 균주 발견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현재 휴젤의 이제 발언을 좀 보시면 2009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현재 분리를 했고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,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, 과연 이 통조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?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보툴리눔 톡신은 이 부패한 통조림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.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살균되지 않으면. 그리고 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이 부패한 통조림으로 인해서 이 보툴리눔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굉장히 어려운 요소인데요. 현재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었고, 균주의 이 유전자를 좀 분석해 본 결과 휴젤 균주가 이 메디톡스 균주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메디톡스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, 하지만 이 휴젤이 균주를 도용을 했고 여기서 좀 물질 자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돌연변이가 나왔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기를 하면서 좀 이런 판결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
현재 휴젤 주장으로는 이 부패 통조림에서 발견을 했고 실험실에서 누출된 이 균주로 인해서 또 자연에 방사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좀 우리 주장이 굉장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디톡스 주장은 이 복tuk수균이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누출된 기록이 없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고 다시 휴젤은 이제 실험실에서 병영균이 누출된 사례가 많다라고 이렇게 맞섰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누가 승자가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다.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메디톡스가 패소를 하고 휴젤이 승소를 하거나 아니면 메디톡스가 승소를 하고 휴젤이 패소하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 이 최종 판결에서는 두 번이나 연기를 한 만큼 좀 최종 결과가 정말 이 누가 유리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또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 휴젤과 이 메디톡스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휴젤 같은 경우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이 밸류도 높은 부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지속적인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영업이익도 보시는 것처럼 30에서 40%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 매출 원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 이 매출 원가가 좀 20%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휴젤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중국, 미국 그리고 유럽 관련해서 해외 시장에서 좀 판매가 굉장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이 톡신 매출이 서서히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한 이 제3공장을 좀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3공장이 완공하게 될 시 기존 카파의 두세 배는 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이 양산이 좀 시작될 전망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승소하게 될 시 여기에 대한 이 미국 매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 자체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승소하게 될 시 지난 3월 이 FDA 승인을 받은 보이시죠? 이 레티보가 이 파트너사를 통해 미국 판매가 본격화될 준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레티보 또한 세 번째 도전 끝에 이 미국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대웅제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미국 허가를 받은 국내 기업이고 여기서 글로벌 점유율을 50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매출까지 커지게 될 시 이 휴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런 수출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와줘야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이유가 이 환율도 그렇고 또 현재 국내 가격보다는 이제 해외로 나갔을 때 약 가격을 이제 톡신 가격을 3배에서 4배까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출폭 자체나 마진율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휴젤이 승소하게 될 시 불확실성, 리스크 해소와 그리고 ITC 소송 비용 제고로 인해서 영업 비용도 소폭 올라갈 수 있다는 점과 밸류 상향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우리가 더 큰 폭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죄송합니다.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제 메디톡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기존 영업이익이 50%를 좀 넘어갔지만 이 대용제약과 휴젤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한 이 소송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폭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확실히 이 경쟁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재 이 밸류 자체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기대감조차 꺾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이 메디톡스의 2분기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 소송 비용 관련해서 여기서 좀 해결하게 될 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2분기 실적을 보시면 국내가 연 대비 21%, 해외가 28%나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제 아시아와 유럽, 중동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하반기에는 이 브라질 그리고 태국
등을 통해서 이 국내 허가랑 연계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매출 자체 큰 폭으로 올리겠다라고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이 유럭스라는 제품 출시로 인해서 유메코와 함께 실적 우상향에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이제 제일 큰 리스크가 이 소송 비용이었잖아요. 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지만 여기서 소송 비용도 절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우상향과, 그리고 만약에 이 메디톡스가 승소하게 될 시 이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, 로열티도 이제 530억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소송 비용이 굉장히 크냐면, 보시는 것처럼 이 메디톡스의 소송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소송 비용으로 연간 이제 수백억씩 쓰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가 커질 수 있고,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 메디톡스가 아직 이 미국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. 현재 이 미국 진출을 한 기업은 대웅제약과 휴젤은 있는데, 이 메디톡스가 차세대 톡신으로 이제 점유율을 큰 폭으로 가져오려고 했지만 여기서 특허 신청 및 특허 신청이 거절이 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, 올해 안으로 이 BLA를 재신청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데, 이 대웅제약과 휴젤도 모두 1회 이상의 이 CRL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번 CRL은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하고,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이 특허 관련해서 진행이 될 시, 이제 심사 관련해서 FDA 승인 관련해서 진행이 될 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6년 미국 진출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연 내년 빨리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오는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, 중국 같은 경우 임상 1상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하반기부터 이 뉴럭스 관련해서 해외 진출을 빨리 다시 한 번 더 높이면서 이 속도 자체를 높여서 휴젤과 이 대웅제약의 매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이런 목표가 있고,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3분기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하지만 아직 이 소송 비용으로 인해서 이 소송 비용이 참고가 되면서 이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무엇보다 이 화장품이나 이런 복토스 관련 주식들은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퍼포먼스를 내잖아요. 하지만 실적 관련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될 시 주가에도 좀 안 좋은 부분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업무 비용이 완화가 됐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, 또 여기서 승소하게 될 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유럭스의 해외 매출 판매량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휴젤이 이 국내 점유율 42%, 메디톡스가 29%인데 이 메디톡스의 국내 점유율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2분기 매출이 좀 잘 났는데 이번 2분기 매출은 이 메디토스가 국내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올리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3분기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점유율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하지만 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리스크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휴재라고 소송은 끝났지만 현재 이 대웅제약하고 민사소송 2심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. 또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또 결과가 안 나오고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저는 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이 메디톡스가 이제 승소를 했다 대웅제약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, 지난 1심에서는 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 배상을 좀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었고 완제품을 또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, 아직 여기에 대해서 끝난 부분이 아니고 민사소송 2심에서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자체가 또 이 소송 비용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3분기부터도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추가적으로 이 소송 비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2023년 1분기에는 약 7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상 이 휴젤의 전망 그리고 메디톡스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정말 이 50대 50으로서 과연 이 누가 승수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현재 이 주가가 메디톡스의 주가의 흐름이 좋지만 또 휴젤로부터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장이 끝나고 메디톡스의 주가가 좋았지만 또 휴젤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상승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번 이슈 정말 어떻게 나올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이 메디톡스와 휴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